내가 손자를 못 알아보는 거예요. 손자가 와서 들여다보면서 할머니 허야 해서 그때서 손자를 알아봤지 몰라요. 전 조그만 검은 점이 한 2개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그 약간 거미줄 같은 거가 약간 낀 거, 든 거가 이 눈동자 돌릴 때마다 일로 왔다 갔다 했어요. 안경을 쓰면은 교정이 된다고. 나이는 젊지만 눈에 쉽게 피로를 느끼는 박정재 씨. 왜요? 철저한 문진을 거쳐 암슬러 격자 자가진단, 시력검사, 안압검사 순으로 검사가 시작됐다. 두 번째가 2만 본격적으로 정밀 기계를 이용한 검사에 들어갔다. 먼저 안저검사를 통해 혈관이 손상됐는지 혹은 불필요한 신생혈관이 생겼는지 검사했다. 도상검 안경 검사로 망막 안쪽까지 1차 검사를 마쳤다. 박정재 씨에게선 황반 변성이 발견되지 않았다. 하지만 검사를 끝낸 김영자 씨는 별도의 검사가 추가됐다. 비문증 검사다. 마치 눈앞에 파리가 날아다니는 느낌의 증상은 비문증이다. 왼쪽 밑으로 모래 티끌이 보인다. 잠자리가 왔다 갔다 한다. 지푸라기가 보인다. 이런 말들을 씁니다. 네. 비슷하시죠? 네. 황반 변성은 아니었다. 망막이라 다행히 이분은 망막에 아무 이상이 없으십니다. 김부연 할머니는 검사 결과 각막에 이상을 보였다. 확실히 알아보기 위해 세극등 검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유리처럼 맑아야 할 수정체 부분이 돌처럼 혼탁해져 있는 것이 관찰됐다. 백내장 때 나타나는 거예요. 다행히 황반 변성은 없고 또 불행히 백내장이 있으신데 이렇게 맑아야 되는데 아주머니께서는 이 맑아야 될 이 유리같이 맑아야 될 이 렌즈가 마치 돌처럼 흐려져 있죠. 백내장인 것이다. 맑아야 할 렌즈가 돌처럼 굳어 있는 것은 백내장의 전형적인 증상이다. 당장 수술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최순복 씨의 검사 결과는 심각했다. 황반 변성 환자에게서 나타나는 드루젠이 의심됐기 때문이다. 황반 변성의 초기에 나타나는 병변을 드루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드루젠이 나타나서 드루젠에 관한 모양과 형태와 위치에 관한 정밀 검진을 지금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최순복 씨의 상태를 좀 더 자세히 알아보기로 했다. 보다 정밀한 검진을 실시했다. 긴장 속에서 2차 검사는 보다 까다롭게 진행됐다. 망막과 시신경의 초자체를 살펴보는 안저검사를 시작으로 각막의 이상과 백내장 유무를 확인하는 세극등 검사까지 마쳤다. 엉켜있는 혈관 모양이 관찰됐다. 황반 변성 증상이다. 엉켜있다고 표현해요. 더욱 정밀한 검사가 필요했다. 눈 속의 혈관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 형광 안저 촬영과 적외선 촬영, 그리고 OCT라는 망막 단층 촬영도 실시했다.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 망막의 결손이나 부종을 층별로 알아보는 정밀 검사도 필요하다. 좀 있고 그 옆에 상당히 부어 있는 자리가 있습니다. 부종이죠. 따라서 황반 변성이 있는데 주로 위쪽에 있다. 이거 위쪽에 해당되는 자리입니다. 뭔가 퍼져 있는 것 같은. 형광 안저 촬영과 적외선 촬영 결과 엉켜있는 혈관들이 발견됐다. 황반 변성이다. 형광 안저 촬영과 OCT 촬영에서는 망막 혈관 확장증, 황반 변성의 일종인데 그 병으로 진단이 됐습니다. 다행히 증상이 아주 심하지 않아서 우선 경과 관찰을 하기로 했고요. 대부분 진행해서 좀 나빠지니까 주의해서 정기 검진을 해봐야 됩니다. 이거는요. 변성인데.
황반변성의 일종인 망막혈관 확장증으로 더 이상 나빠지지 않도록 정기검진과 치료가 필요하다. 우리나라에도 최근 황반변성 환자들이 급증하고 있다. 황반변성은 나이가 들은 성인에 있어서 실명의 3대 원인 중에서 톱을 차지하는 병입니다. 물론 선진국에서요. 우리나라에서는 그 병 중에서 낮은 쪽에 속하는데, 그러나 그 비율이나 건수가 과거 한 10년 사이에 2배 내지 3배로 늘었습니다. 황반변성이 노인에게만 있는 것은 아니다. 홍미숙 씨는 어느 날 갑자기 눈에 이상 증세를 느꼈다. 치료는 제일 좋은 게 이 부분을 망막 밑에 정상 혈관이 아닌 이상 혈관이 자라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것은 맥락막 신생혈관으로 넓게는 황반변성이라고도 한다. 황반과 부종의 위치도 아주 가깝다. 그 망막 밑에 정상적인 혈관이 아니고 이상 혈관이 자라난 거를 발견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병을 맥락막 신생혈관이라고 하고 넓게는 황반변성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맥락막 신생혈관을 일으키는 병이 많은데, 이분 같은 경우는 연세로 봐서 우리가 노인성 황반변성이라고 할 수는 없겠고, 비교적 젊은 나이에 이유 없이 생기는 특발성 맥락막 신생혈관으로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홍미숙 씨 망막의 신생혈관은 황반 가까이에 위치하고 있다. 그래서 레이저 치료보다 최근 치료법인 형광물질을 투입한 광역학 치료가 적당하다. 광역학 치료는 선택적으로 신생혈관만 파괴한다. 혈관으로 들어간 형광물질은 혈액 속의 지용성 단백질인 LDL과 합성한다. 이 합성된 물질은 혈관을 돌아다니다가 마침내 눈에 뻗어있는 혈관 곳곳으로 퍼진다. LDL 분자들이 형광물질들을 운반하며 황반에 도달하면 이 분자들은 이상 혈관인 신생혈관에 계속 남는다. 그때 레이저로 신생혈관을 쏜다. 이때 레이저는 선택적으로 신생혈관만 파괴할 뿐 정상 조직까지 파괴할 정도로 강하지는 않다. 잘하고 계세요. 이 치료는 매우 효과적이다. 광역학 치료를 했을 때와 안 했을 때는 10배 정도의 시력 감소율을 나타낸다. 왼쪽. 예. 형광물질은 베르테포르핀이라는 물질로서 빛에 강한 알러지 반응을 보인다. 그래서 치료가 끝난 후 3일 동안은 주의해야 한다. 그 안에 햇볕을 보면 이 약물이 햇볕이나 강한 불빛에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시거든요. 햇볕을 보면 아직 몸속에 남아있는 약물이 알러지 반응을 일으킨다. 그래서 모자, 마스크, 선글라스, 긴 옷으로 몸을 완전히 감싼다. 외출을 삼가고 밝은 백열 등 컴퓨터, 후레쉬 불빛은 피한다. 네, 완전히. 그리고 집에 가셔서 3일 동안 일단 외출하시지 마시고, 빛을 이용한 최신 기술인 만큼 광역학 치료를 안 했을 때가 치료를 했을 때보다 시력 감소율이 10배 낮다. 조인찬 씨는 일주일에 2번 시각장애인 복지관에 간다. 작곡과 점자를 배우기 위해서다. 황반변성이 계속 진행되고 있어서 시력이 점점 나빠지기 때문이다. 또 그가 이곳을 찾는 이유는 보이지 않는 세상에 적응하면서 새로운 삶을 배우고 희망을 계획하기 위해서다. 아싸! 제대로 됐어. 황반변성은 더 이상 희귀병이 아니다. 완전한 치료법이 없는 황반변성을 이기는 최선의 방법은 조기 검진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황반변성은 누구든지 걸릴 수 있는 병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황반변성을 깨끗하게 완치할 수 있는 방법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따라서 황반변성에 걸리지 않도록 우리 스스로가 노력하는 방법밖에는 없는데요.
황반변성을 예방하는 첫 번째 방법은 강한 햇볕이나 빛에 노출될 때는